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새벽 6시 50분. 일본 오사카 다이토시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 인근 맨션에 살던 사람인데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는데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이게 화재 사건이더라고. 그 맨션 2층에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야. 결국 경찰차에 이어서 소방차도 곧바로 도착했고 빠르게 진화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있었어.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집 안에서 시신항구가 발견된 거야. 이 집에 거주 중이던 48살의 남성 카모토 사토루였지. 사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그 화재 원인을 파악하려고 집안을 살펴봤어. 그런데 베란다에 좀 미심쩍은 물건이 있더라고. 그건 사다리였는데 보니까 2층이던 그 카모토 집에서 위층인 3층 베란다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바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딱 연결되어 있던 거지. 경찰은 뭔가 미심쩍다 싶어서 그 사다리를 따라서 위층 집에 가봤거든. 그런데 거기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방 안에는 젊은 여성이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는 거야. 신원은 21살이던 대학생 요시오카 모모카인데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 상황은 너무 심각했어. 전신이 피투성이인데다가 자세히 보니까 뒤통수는 뭔가로 가격당한 듯 하더라고. 곳곳에 칼에 찔린 상처도 발견돼. 근데 흉기는 바로 발견됐거든? 침대 위에 있었는데 모양이 좀 특이해. 보니까 60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에 칼을 와이어로 고정해서 직접 제작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 일단 요시오카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어. 허벅지 동맥이 끊어진 게 결정적이었지. 혈흔이 거실부터 현관까지 길게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그녀가 공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사건 현장에 아주 이상한 점이 있는데 현관문이 접착제로 꽁꽁 붙어있는 데다가 심지어 문 바깥쪽에서 열리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끼워놨더라고. 마치 누군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집안에 가둔 것 같아 보였어.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그렇게 밖에서 문을 막아버리면 구조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심지어 밑에 불도 났었는데 대피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대체 누가 겨우 대학생이던 이 요시오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 사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 그녀의 집까지 연결되어 있던 그 사다리가 가장 수상했으니까. 얼마 후에 경찰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지목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아랫집 거주민이자 화재 피해자인 카모토였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아무리 이웃 간의 사이가 좋다고 해도 베란다에 사다리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애초에 요시오카는 20대 대학생이고 카모토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야. 그러니까 둘이 접점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친한 사이일 가능성도 낮고. 자, 둘이 친분이 있던 게 아니라면 아랫집 카모토가 일방적으로 사다리를 이용해서 윗집 요시오카 집에 침입한 걸로 추정돼. 한편 요시오카의 시신에는 몸 곳곳에 엄청난 구타 흔적이 남아있었어. 분명 범인은 그녀에게 원한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토대로 어떤 이유였는진 아직 모르지만 카모토가 요시오카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고 그래서 그녀의 현관문을 막아서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해두고 나서 다시 자기 집 베란다에 있던 사다리로 요시오카 집에 침입한 후에 그녀를 살해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나서 경찰은 드디어 카모토의 범행 동기를 발표하는데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돼. 그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 바로 층간소음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문제되곤 하잖아.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이런 갈등이 빈번하기도 했고. 요시오카랑 카모토가 살던 곳은 5층 정도 되는 맨션인데 여기가 지어진 지 26년이나 된 철골조 건물이야. 참고로 철골조 건물은 철로 기둥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나무 같은 걸로 마감을 한 건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그 방음에 취약하다고 해. 대신 그만큼 월세가 저렴하대. 일본의 많은 건물들이 철골조 방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일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맨션이 특별히 막 방음이 최악이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평범한 건물이었던 거지. 관리 직원 말에 따르면 억지로 막 시끄럽게 소음을 만들어내지만 않으면 뭐 주민들 사이에 큰 트러블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 그러니까 생활소음 정도는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지냈다는 거지. 그러면 혹시 살해당한 요시오카가 비정상적으로 시끄러운 그런 문제 많은 이웃이었냐고? 아니, 일단 요시오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요시오카는 밝고 친절해서 어렸을 적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해. 대학에서는 축구부 매니저도 맡았었고 일본에서는 운동부 선수나 매니저를 맡은 애들이 완전 인싸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들도 많았었고 요시오카의 SNS를 보면 종종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소소한 파티를 즐기기는 했던 것 같아. 어쩌면 이때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녔거나 그랬던 거 아닐까 싶었는데 다른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피해를 끼칠 정도의 소음은 전혀 없었다고 해. 무슨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었고. 물론 요시오카 바로 아랫집에 살던 카모토는 다른 이웃에 비해서 소음을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기는 하지. 근데 그 요시오카 바로 옆집에 있는 주민조차도 간혹 말소리가 좀 들리긴 했지만 그게 소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었거든. 한편 경찰은 카모토에 대해서도 조사하다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는 전에 살던 맨션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툰 적이 있더라고. 그리고 카모토 가족들이 말하길 그가 유난히 그 생활소음에 민감했었었대. 예전에 옆집에 살던 이웃도 분명 자긴 아무런 소리도 안 냈는데 카모토가 막 시끄럽다면서 위협하고 그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분명 이웃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소음낼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 그런데도 카모토가 막 벽을 쿵쿵 치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화를 냈던 거지. 이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잖아. 애초에 꼼짝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고. 결국 그 이웃은 이 사람 쎄하다 싶어가지고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서둘러서 집 구해서 그냥 바로 나갔다고 해.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죽은 요시오카도 카모토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종종 지인들한테 아랫집에서 맨날 시끄럽다고 하도 소리 질러서 너무 무서워 라고 말하기도 했었대. 알고 보니까 정작 카모토가 사는 집에서 맨날 그 조용히 좀 하라는 고함이 들려온다는 신고가 몇 번이나 접수됐었었고. 그니까 사실은 쥐가 제일 시끄러웠던 거지. 반면 요시오카한테는 아까도 말했듯이 민원이 단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도 단 한 사람. 아랫집의 카모토만 그 요시오카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거지. 사건의 잔혹성이나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카모토는 분명 그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고 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막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그러면 그게 멀쩡해 보이진 않잖아.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웃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동료나 그냥 친구들한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기억됐다고 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카모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8년 전 본가를 떠나서 오사카에 이사한 후에 한 5년 정도 가구 공장에서 배송기사로 일을 했었었고 작년 6월부터는 경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심지어 회사에서는 절대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는 엄청나게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였대. 굳이 특징을 하나 꼽자면 그냥 혼자 일하는 걸 더 선호한다? 뭐 이 정도? 직장에서는 특별히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동료들은 카모토가 좀 예민하고 내성적인 편이긴 했는데 누군가를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가 범죄를 계획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 카모토는 범행 전 인근 마켓에서 등유와 흉기를 구매했더라고. 즉 카모토 집에서 발생한 그 화재는 스스로 저지른 거라고 볼 수 있지. 또 몇 주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미리 주문했었었고 살인범행은 철저하게 계획된 거야. 봐라, 좀 정리해보면 범인 카모토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위층에 살던 요시오카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잖아. 그것도 윗집의 현관문을 아예 봉쇄해버릴 정도로 치밀하게 말이지. 2021년 8월 오사카 경찰은 살해 및 방화 혐의 용의자로 카모토를 지목했고 같은 날 용의자 사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 그렇게 사건은 그냥 종결되었고. 그런데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피해자랑 가해자 모두 사망해버려서 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잖아. 정말 둘 사이에 층간소음이 발달이었을까? 멀쩡하던 사람이 너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렸으니까. 결국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전말은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카모토가 편집증적인 의심을 했던 게 아니냐고 추정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위층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너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게 틀림이 없어. 약간 이런 피해의식과 망상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거지. 반면에 일본 건축 전문가는 카모토가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 사실 소음이라는 것도 상대적일 수가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그 집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방음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사소한 소음이 크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요시오카는 살해당했어.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큰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유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아. 맨 처음 기억나?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했었잖아. 그게 요시오카의 비명소리였는데 당시 엄마! 이렇게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해. 그녀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 얼마 전인 10월 29일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홧김에 위층에 살던 아빠와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 4년 전에 이사 온 후 직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사이가 쭉 좋질 않았었대.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 나 진짜 하다못해서 내 친한 친구인 제이양이 있는데 미안, 내가 그 본명을 말할 순 없으니까. 하여튼 걔네는 옆집 사람이 잘 때 핸드폰을 벽에 딱 붙게 하고 자나 봐. 근데 아침에 그 알람이 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 알람 진동이 징 하고 벽을 타고 자기한테까지 느껴진대. 와,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 조심하고 또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